안녕하세요. 오늘 기본서 하는 거 알죠? 두껍한 거. 거기에 페이지는 안 적혀 있는데 167페이지 찾아봐. 167페이지. (167페이지) 찾으면 뭐 나와요? 물건법 나오죠. 요번에 이제 12월 한 3주는 요 기본서로서 물건법의 기초를 따질 건데, 요 물건법에서는요 14문제 나와요. 비중이 제일 많죠. 그래서 다시 물건법에서 몇 문제? 14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려놓고 14문제요. 그려놓고 두 장 넘겨봐봐. 두 장 넘겨보면 170페이지 펴놓고 잠깐만 쳐다봐요. 다시 말하자면 적을 필요 없어요. 자, 물건이 뭐냐 하면요, 지금부터 물건법을 배울 텐데, 물건이 뭐냐면 물건에 대한 권리야. 그래서 이걸 뭐예요? 물건이라 그래. 물건. 자, 물건이 뭐다? 물건에 대한 권리야. 물건. 그러면 물건에는 뭐가 있냐면 좀 이따 잠깐 볼 건데, 부동산, 동산이 있다고. 근데 우리인들은 동산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뭐요?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바로 뭐라고? 물건. 그럼 우리인들은 물건이 제일 중요하잖아. 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물건이 뭐냐면 거기에 170페이지 제일 위에 물건은요, 첫째 줄만 줄 거 봐봐. 170페이지 첫째 줄에 물건이 뭐냐면요,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뭐라고? 배타적 권리다. 그렇게. 다시 물건이 뭐라고? 특정의 물건을 어떻게 해서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뭐라고? 배타적인 권리다. 그래서 다시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다. 그게 바로 뭐라고? 물건이에요. 그게 물건이야. 물건이다. 그러면 특정한 뭐요? 물건이고, 뭘 해서 직접 지배를 해서 이익을 얻는 무슨 권리라고? 배타적인 권리다. 됐어요? 이게 물건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오늘 이제 물건법 앞부분 서론 있죠. 요거는 많이 제킬 거예요. 제킨다고 불안해하지 말고요. 많이 제킬수록 고마워하세요. 왜 제켜도 되는 거니. 그래서 나중에 뒤에 오늘 끝나고 나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집에서 혹시 복습할 때 있죠. 혹시 복습할 때 다 볼라 하지 말고 제가 강의한 부분 줄 건 것만 보세요. 그렇게 단계별로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죠? 그럼 이제 특정한 물건을, 예를 들면 부동산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가 바로 물건이야. 그럼 물건이 뭔가를 알면 되겠죠. 물건이 뭔가를 지금부터 알아보겠다 이 말이야. 오른쪽 페이지 밑으로 내려가요. 오른쪽 페이지 밑으로 내려가면 3번에 물건의 객체 나오죠. 제목이 물건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첫째 줄에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다 체크하시고, 그리고는 잠깐 들어봐요. 물건이 뭔지를 법으로 딱 정해놓고 있어. 민법에 물건이 뭔가를 법으로 딱 정해놓고 있는데, 그거 옆에 줄 거 봐봐. 유체물 및 전기기타고 할 수 있는 자연력, 그거 줄 거. 금방 줄 거 있는 거 물건 제일 밑에,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물건 줄 거 있잖아. 그 물건 바로 옆에 있잖아. 뭐라고? 유체물 및 전기기타 관리 수 있는 자연력. 됐죠? 자, 그러면 잠깐 쳐다봐. 적을 필요 없겠죠? 물건이 뭔가를 지금도 오는데, 우리 민법에는 물건을 뭐라고 돼 있다? 유체물 및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자, 유체물이 뭐예요? 유체물이 뭐야? 형체가 있다는 뜻이잖아. 유체물이 뭐라고? 형체가 있다는 뜻이잖아. 형체가 있잖아. 그럼 형체가 있죠. 그러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겠죠.
유체물, 유체, 형체가 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지만 마이크, 책상, 의자 전부 유체물이 되겠죠? 에? 그런데 전기는요. 눈에 보이지 않죠? 만지면요. 만지면 짜릿하지. 만지면 어떻다고? 짜릿하잖아. 그렇지만 한국전력이 뭐래요? 관리하잖아. 관리.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고? 물건이 된다고. 다시 유체물뿐만 아니라 형체가 있는 토지 건물 같은 형체가 있는 그 무체물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전기 같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면 뭐가 된다? 물건이 된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전기를 관리해서 전기료 받고 있잖아. 됐죠? 자, 그럼 예를 들면 향기 같은 거 있죠? 향기.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용기에 넣어서 관리만 가능하다면 어쩐다? 물건이 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유체물이지만 고급진, 지금 또 고급진 영어를 쓸 텐데 잘 들어봐요. sun, moon, star. 알아먹었어? 이거요. 물건이다 아니다. 해달별 물건이다 아니다. 에? 아니잖아. 왜 아니에요? 관리가 안 되잖아. 뭐가 안 된다고? 관리가 안 되잖아. 그래서 해달별은 물건이 될 수 없는 거야. 왜 안 된다고? 관리가 안 되고. 왜? 관리할 수 있어야 돼. 관리.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유체물 및 전기기타 관리세는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에 옆에 외외적으로 권리책 가시고 권리를 물건에 객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 넘기면 할 테니까 놓고요. 권리 체크만 해놓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이따가 권리는 또 볼 거야. 근데 좀 이따가 볼 건데. 그러면 물건의 객체는 물건의 하나인데 예외적으로 뭐도 된다고? 권리도 된다. 이래 하시면 돼. 근데 물건에는 뭐가 있는지를 우리 책에서 안 적어놨는데 그걸 지금부터 할 텐데 여러분들은 뭐 오른쪽에 그 공란 있죠? 오른쪽에 공란 있죠? 거기다 적으시려면 적어. 물건에는 뭐가 있냐면요. 부동산하고 동산이 있어. 뭐가 있다고? 부동산하고 동산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이 뭐고 동산이 뭔가를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규정을 해놓고 있으니까 그걸 지금부터 볼 텐데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돼 있어. 요 두 개는 좀 적어 놓으세요. 토지 및 그 뭐라고? 정착물이다. 적어놓고 한번 잠깐만 쳐다봐요. 우리는 일단 부동산이라면 주로 뭐라고 생각해요? 토지와 건물이라고 생각하죠. 다시 그렇게 생각해도 돼. 부동산이란 뭐 생각하라? 토지하고 건물이야. 그런데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이라고 규정 안 해놨잖아. 뭐라고 규정해놨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돼 있잖아. 그러면 이 정착물에는 대표적인 그 건물이 있겠죠. 근데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공작물도 있을 수 있고요. 공작물. 그 다음에 수목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나무 좀 이따 잠깐 그죠? 수목 등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이라 안 해놓고 토지 및 정착물을 해놨다. 근데 정착물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뭐고? 건물이고. 건물이 아닌 수목 등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동산은요. 정의하기가 너무 힘들어. 봐봐. 마이크, 책상, 의자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동산이잖아. 그러면 동산을 규정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 민법을 만드시는 분이 뭐라고 정의해봤냐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라고 정의해봤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전부 뭐라고? 동산이다. 다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전부 뭐라고? 동산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동산 이외의 거는 전부 동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적이죠. 그러면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물어볼게. 아까 관리할 수 있는 전기 있잖아요. 관리할 수 있는 전기 있죠? 자, 이건 물어볼게. 이거는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아니다. 부동산 동산이 아닌 전기다. 자, 찍어. 관리할 수 있는 전기.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전기다. 어느 거? 에? 봐봐. 전기는 토지 아니잖아. 토지의 정착물 아니죠?
부동산이 아니네요. 그럼 뭐로 간다고? 동산으로 가지.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닌 거는 다 뭐라고? 동산. 이해가 됐어? 자, 그래서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고, 물건은 뭐요? 부동산하고 동산이 다 됐죠? 나머지는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지금 보실 필요 없고, 과감히 넘깁니다. 넘기면 양갈로 2번에 권리 찾았어요. 양갈로는 권리 있죠? 그걸 아까 설명했잖아. 첫째로 물건의 객체는 뭔데?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를 물건의 객체라는 게 있다. 그것만 체크하면 되잖아. 예외적으로 권리를 물건의 객체로 하는 경우도 있죠. 밑에 예가 많은데 다른 거 볼 거 없이 제가 보라는 것만 보세요. 그 밑에 셋째 줄에 요거 줄 거, 셋째 줄에 지상권과 전세권 목조라는 저당, 그것만 줄 거. 지상권하고 전세권 목조라는 저당, 그것만 줄 것이고, 잠깐만 쳐다봐요. 지상권보다는 두 개 다 안 배웠지만 전세권이 좀 접근하기가 쉬울 거니까 전세권으로 할게. 봐봐. 어떤 갑의 건물에 을이 전세를 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 전세권. 이 전세권의 목적은 갑의 건물이죠. 갑의 건물을 전세했다 했잖아. 그럼 이 건물은 뭐요? 물건 맞죠? 부동산. 에? 그러면 전세권의 목적은 물건이 맞잖아, 객체가. 근데 전세권을 저당 잡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일단 앞으로 배울 거니까 이제 처음에는 부리기를 이렇게 해. 예를 들면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고는 그 사람의 이 부동산을 저당자, 이 사람에게 대출해 준 게 아니죠. 다시 병이 은행 같은 게 을에게 전세금을 대출해 줬잖아. 그럼 이 건물주에게 대출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담보 잡을 수는 없지. 그럼 뭐를 잡아? 전세권을 저당 잡는다고. 전세권을 저당 잡아. 자세한 건 나중에 배워. 그러면 요 저당권의 목적은 물건이 아니고 뭐요? 전세권 뭐라고? 권리가 되잖아. 그러면 저게 물건의 객체가 원래는 뭔데? 물건인데 예외적으로 뭐도 된다? 권리도 된다. 그거 딱 하나만 기억해. 뭐? 지상권하고 전세권 목적의 뭐? 저당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만 정리하면 됐어. 그 다음에 일물일건주의 나오죠?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일물 봐봐. 일물이 뭐냐면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뭐라고? 물건만 인정한다. 이게 일물일건주의야.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건만 인정한다. 이게 뭐라고? 일물. 말 그대로잖아. 일물. 하나의 물건에는 일권. 하나의 물건만 인정한다. 이게 뭐라고? 일물일건주의. 첫째 줄만 칠게. 첫째 줄만. 하나의 물건 위에 동일한 종류나 내용 순위의 물건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거야. 다시. 하나의 물건 위에 동일한 종류나 동일한 내용이나 동일한 순위의 물건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이게 뭐라고? 일물일건주의.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러면 하나의 물건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오른쪽 페이지 봐봐. 오른쪽 쳐줄에 하나의 물건은 물리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독립할 건 뭐로 결정한다? 사회 통념과 거래관념으로 결정돼. 다시 뭐로 결정된다고? 사회 통념 거래관념으로 결정된다. 걸어놓고 그럼 이제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토지부터 볼게. 이걸 점포동이라고 생각합시다. 점포동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점포동 생각하시고. 그럼 이 점포동 전체 점포동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구별할 수는 없죠. 물리적으로는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럼 어쩐다?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요.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지번을 부여하죠. 지번을. 그래서 뭐 10번지, 11번지, 12번지 이렇게 구별하잖아. 그럼 요게 한 개 지번이요. 한 개 지번이 뭐가 되고? 한 필지가 돼요. 한 필지. 줄여서 필이라 그래. 한 필지가 한 개 토지로 봐. 그러면 토지는 뭐 단위로 거래되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필 단위로 거래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토지는 뭐 한 개, 두 개를 어떻게 센다고? 필 단위로 거래돼. 그럼 한 필지가 뭐요? 한 개 지번이잖아. 다시 한 필지가 한 개 지번이고 토지는 뭐 단위로 거래된다고? 필 단위로 거래되죠. 자, 그러면 들어봐봐요.
이렇게 지금 한 개 집원이 한 필지고 한 필지다는 거래되죠? 자, 그럼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12번지 전부를 팔기 싫고 그거 절반만 팔고 싶어요. 절반만. 그래서 요걸 분필 절차 거치죠. 분필. 그러면 분필 절차 거치면 12의 1번지로 분필 절차 거치면 지번이 바뀌죠. 이렇게 분필. 그럼 분필에서 요 12의 1번지를 을에게 팔았잖아요. 자, 물어볼게. 한 필지 팔은 거야? 한 필지 일부 팔은 거야? 응? 이게 분필하는 순간 지번이 12와 12의 1번지로 바뀌잖아. 그러면 요게 한 필지가 됐고 요게 한 필지가 됐잖아. 두 필지가 됐붙잖아. 그럼요, 한 필지 팔은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한 필지 일부를 팔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한 필지 일부를 양도할 수는 없다. 팔 수가 없어. 그러면 팔려면 쪼개죠. 쪼개는 순간 두 필지가 돼버는 거야. 됐죠? 그래서 토지는 뭐 단위로 거래된다고? 필 단위로 거래된다. 그래서 거기 토지 보십니다. 토지 동그라미 1번 볼래요? 앞에는 그냥 분위기 그냥 읽어보시면 돼. 토지는 자연적으로 연속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지표에 선을 그어서 경계를 삼고 구역하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고요. 등록된 각 구역은 독립성이 되죠. 자, 줄 것이고 그 개수는 필로서 계산된다 줄 것이고 필 밑에다 적으면 되죠. 뭐라고 적어? 한 개 지번이 한 필지다. 한 개 지번이 한 필지야. 한 개 지번이 한 필지. 한 개 지번이 한 필지다. 그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토지 있죠. 토지는 뭐로 단위로 거래된다? 필.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봐봐.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단 그것만 줄 거 놓을까?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 일부를 양도할 수 뭐라고? 없다. 다시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는 뭐? 토지 일부를 양도할 수 뭐라고? 없다. 그렇게만 하세요. 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로 내려갈 건데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참고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 있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 속칭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안 본대요. 예를 들면 내가 미국 가서 집을 샀죠. 그러면 토지는 당연히 같이 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요. 토지와 건물을 별개 부동산으로 보는 거야. 물론 뭐 동구나 이런 데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중량 국가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봐봐. 토지 따로 있고 건물 따로 있잖아. 여러분 앞으로 나중에 공시법에서 배우게 될 텐데 공시법에서 배워요. 부동산 고지법 배우는데 그 대장이 있거든. 토지 대장 거죠. 대장은 행정부에서 관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말하면 구청에서 하죠. 구청. 그건 뭐요? 대장이야. 그럼 구청에 가면 뭐요? 토지 대장하고 건축물 대장이 있죠. 이번엔 등기부는 법원에서 관할해. 등기소가 법원 관할이야. 그 사법부에서 관할해. 등기는. 그 등기부에는 뭐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우짠다. 별개 부동산이다. 이들은 다들 알죠? 그죠? 그러면 일단 동그라미 1번 봐봐. 건물의 동그라미 1번.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죠. 그렇지만 뭐 간단한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그것만 칠게. 토지로 건물은 뭐요? 토지로부터 완전히 우짠다. 독립한 별개 부동산이다. 그렇게. 그래서 건물을 우짠다.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별개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용익물건은 일부에 된다. 이런 건 여러분 아직 용익물건 배우고 나면 자동으로 알게 되니까 지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건물이 우짠다.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별개 부동산이다. 그 정도 보시면 돼. 넘깁니다. 이번에는 부수적으로요. 수목하고 농작물을 좀 볼 텐데 봐봐. 아까 여기 토지의 정착물에는 수목 같은 게 있다 그랬죠. 그럼 수목하고요. 특히 원래 공인중개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최근에 시험에 나온요. 농작물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 소유 토지에 나무가 있어요. 수목. 앞으로 이런 그림은 수목이야. 나무야. 자, 그러면 원래 아무 말 없을 때 나무는 토지 일부일까? 별개의 물건일까? 네? 토지 일부죠. 토지 일부라서 예를 들면 일반 토지에서도
나무가 있지만 그냥 우리가 제일 쉽게 임야를 생각할게. 내가 어떤 사람의 임야를 샀죠. 그러면 아무런 특약이 없을 때는 나무는 같이 따라오는 게 다 자동으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수목은 우짠다. 토지의 뭐라고? 일부다. 예외가 두 가지 있는데 그걸 조금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째는요. 들어봐봐. 첫째는 여러분들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민법에다 한 번 언급되고 한두 번 언급되고 그러면 중개법,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중개실무에도 언급이 돼요. 나중에 자동으로 알게 되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가 아니고 임목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다. 그 정도. 거기는 임목을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뭐요? 그 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어. 요게 임목 등기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이게 토지와 임목이 별개되는 거야. 토지와 임목이 뭐가 된다고? 별개가 돼. 두 번째는요. 우리 조상님들이 하던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을 갖췄죠.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을 갖췄는데 관습 명인방법을 갖췄는데 이 명인이요. 명백, 명인, 명백히 인식, 명인, 명백히 인식하는 방법인데 우리 조상님들이 하던 방법이 대표 중에 이런 거야. 물론 인삼밭이나 가수원 같은 데는 울타리를 둘러치는 경우도 있지만요. 둘러치는 경우 있지만 임야를 생각한다면 임야는 울타리 둘러치기가 너무 버겁죠. 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하던 게 크게 두 가지인데 군데군데 게시판 붙여놔요. 뭐라고? 이 안에 이 산에 있는 나무 소유자 누구라고 표시를 해놓는 거야. 그럼 어쩐다? 별개로 되는 거고. 또 하나는요. 참 이게 안 되는 게 제가 지난 첫째 주부터 몇 번요. 적으면 안 된다고 끝없이 했는데 끝없이 적는 분이 있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나 할게. 하단에서 제가 몇 년 강의했는데 한 분이 뭐 다른 데 교수 출신이라던데 물론 다른 과 출신이라는데 앞에 앉아서 죽으라고 적어요. 그래서 제발 적지 말라고 짜증도 내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죽으라고 적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갔는데 마지막에 적어. 그래서 내가 좀 심한 말해서 선생님이 합격하기를 기대하는데 혹시 합격 안 하더라도 이 학원 좀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 말을 1년 동안 안 믿었는데 또 돌아오시면 내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근데 그분이 또 돌아오셨어요. 또 1년 내내 또 적어. 그리고 요번에 합격생 모임하러 갔을 때 내가 꼭 물어봤어. 몇 분인데 그분 했냐. 당연히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뭐 카톡에 사라졌대.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2년, 3년 똑같은 걸 적어. 안 돼. 안 되는데도 죽으라고 적어대. 근데 왜 그리 말을 안 듣는가 몰라. 그러면 집에 가서 뭐요? 집에 자식 보고 니 누구 닮았나 하지 마. 그럼 이러면 꼭 나를 욕하거든. 왜 내 적는데 내 맘대로 적는데 니 뭐라 하노. 근데 그래갖고 걸린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 그럼 여기 말아왔어요. 말아와서 합격하러 왔잖아. 그럼 시킨 대로 하면 합격할 건데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이 기본서 나중에 가면 안 봐요. 이런 말 하면 또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요 나중에 시험 직전에 이거 부담스러워서 볼까 안 볼까? 시험 지금 내년 10월 다와가 8, 9월이 돼서 이거 보고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떨어지지. 왜 600페이지짜리 6건 어떻게 봐? 마지막에 가면 전부 요약집 보고 또 시험 직전에는요. 요번에 하단에서도 합격생 모임 갔을 때 몇 분이 그러더라고. 마지막 마무리 특강 한 거지. 마무리 특강 마지막에 해. 그거 보고서 거의 다 걸렸다고. 걸린 사람들. 그러면 이게 나중에 가면 요약집으로 줄어들고 마지막에 마무리 특강으로 줄어들어. 그럼 이거 안 봐. 마지막에 가면 이건 기초 잡는 거야. 그럼 여기다 예쁘게 적고 예쁘게 색칠할 필요 없어. 쫙쫙 꺼뿌려. 대충 이해가 됐죠? 다시는 안 할게요 하면서 또 할 거야, 아마. 왜? 그 사람 또 말 안 들을 거거든. 그럼 눈에 계속 밟혀. 왜 저러는가 몰라. 안 된다고 예를 몇 번 들었잖아. 단 한 번도 내가 빗나가고 있고 저 사람이 안 걸릴 거라 하면 거의 100%안 걸려. 근데 자기는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하지 마. 그거 왜 적어? 이런 거 왜 적어? 이걸. 여기 다 책이 줄 거지잖아, 내가 친절한 사람 어디서 끝나고 나면 몇 페이지면 줄 거라 하잖아. 그럼 여기 없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 부동산, 동산 적으라 하잖아. 또 안 한다면서 또 할 거야. 이제 안 할 건데 또 하더라도 용서해. 그 걸리라고 하는 거야. 네가 적든 말든 뭐 가만 내버려두면 되지. 나도 좋고 나도 안티 안 생기고. 근데 안 돼. 합격이 이게 쉽지 않잖아. 오전반 같은 예를 들면 뭐요? 절반 이상 걸린다 합시다. 그래도 절반은 떨어진단 말이야. 절반은 떨어져. 그러면 왜 이렇게 1년 고생하고 떨어져야 돼? 걸려. 이거 평균 60점이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노력하면 걸려. 왜? 따라오면 돼. 왜? 전문가잖아, 전문가. 그래서 제일 기분 좋은 게 그거야. 합격생 모임 같은 데로 합격자 만나면 교수님 시킨 대로 했더니만 뭐요? 걸렸다. 이게 기분이 제일 좋아. 그리고 요번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해. 여러분들 뭐 젊은 친구,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은 이해력이 빨라. 근데 좀 나이 좀 드시거나 좀 공부한 지 오래됐잖아. 그런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오히려 그 사람은 적지 마라 소리가 너무 기분 좋았대. 왜? 적으면 스트레스 받은대. 그래서 계속 줄만 꽂고 있는데 사실 6개월 동안 몰랐다는 거야. 중간에 포기할까 마음도 먹었대. 남자분인데 중년 한 40대쯤 됐는데. 근데 6개월쯤 지나니까 놀랍도록 내가 그랬거든. 6개월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법이. 6개월쯤 지나니까 기가 트이더래. 뭐가 들리더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의 속도가 붙어가지고 마지막에는요, 특강 자료 매 보고 가서 보니까 거의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법이. 법을 전공하시거나 법을 주변에 좀 아시는 분 빼놔놓고 처음 하시는 분은요, 하루아침에 절대 안 돼. 그런데 이거는 법은 한 6개월 정도, 최소한 6개월 정도 지나야 돼.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법률 용어가 튀어나와. 지가 놀래. 내가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시키는 대로 좀 하시고, 제발 좀 시키는 대로 하시고. 자, 이런 거 적을 필요가 전혀 없어. 중요성도 없는 거고요. 자, 명인이 뭐라고? 명백히 인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하던 게 게시판 붙이거나 나무 껍질 깎는 거. 혹시 그런 거 보셨어? 요즘은 잘 없는데 예전에 산에 올라가면 나무 껍질 깎아서 페인트로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 그게 명인 방법이야. 그래서 그걸 군데군데 해놔갖고 표시를 해놓죠? 그럼 이제 나무와 수목이 어쩐다? 분리되더라. 요렇게. 그럼 봐봐요. 자, 수목 일단 줄 거 봐봐. 수목은 뭐야?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해서 물건의 객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 가시고. 예외가 두 가지 있는데 그게 첫 번째요. 그러나 체크해봐. 임목에 관한 범위에서 뭐하고? 등기된 임목하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박물 갖춘 수목. 요 두 개는요, 독립해서 거래 객체가 될 수 뭐라고?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 그죠?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따로 적을 필요 없잖아. 그거만 딱 보면 되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농작물을 갈 텐데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원래는 농작물이 우리 공인중개 시험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부동산 중개와 관련이 없죠? 근데 시험에 몇 번 나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개념이 없어. 근데 시험에 나오니까 어째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봐야 돼. 자, 잠깐만 분위기 봐봐.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식재를 했어.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허락 없이 나무 심었다 이 말이야. 그럼 가만 생각해 봐. 그럼 이거는 나무가 심은자 소유가 토지 소유자의 소유로 될까 한번 생각해 봐. 나무 토지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다. 심은자 소유가 될까? 토지 소유자의 소유로 될까?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해버려. 어차피 틀릴 건데 다 틀려. 걱정하지 마. 뭐라고? 심은자 소유라고 생각하죠. 그럼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봄이 돼서 날씨가 따뜻하면 강이 들을 일이 아니죠. 황령산에 나무 심으러 가야지. 가서 막 심으면 되잖아. 그럼 심은자 소유가 된다며. 안 되죠. 그러니까 봐봐. 나무는 심으면 최소 몇 년이고 몇 년짜리도 없죠. 나무는 배통 1, 20년 가. 그럼 이거는 토지 소유권을 부단히 침해해. 따라서 이거는 나무는 무단으로 심었더라도 심은자 소유가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토지 소유자. 요거는 됐어? 자, 그럼 요번에는 봐봐. 농작물요. 벼로 예를 하면 될게. 벼. 을이요. 무단으로 심었어. 무단으로 농작물을 벼를 심었죠. 그러면 이제 김해 있는 갑의 논에 을이 봄에 무단으로 허락 없이 벼를 심었어.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갈아엎어도 돼? 못 갈아엎어? 갈아엎으면 되죠? 왜? 내 논에 함부로 말해서 갈아엎고 자기가 못 심으면 되죠? 근데 이게 만일에 벼가요. 이게 벼라고 생각하세요. 벼가 수확기가 되었다. 또는요, 성숙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가을이 했다고 가을이. 그래서 벼가 노랗게 익었어.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이 갈아엎어 봐야 자기는 지금 벼를 못 심잖아. 그죠? 그리고 그러면 내년 봄까지 가야지. 그전에는 못 심잖아. 그럼 이 사람이 이게 갈아엎게 하는 것보다가 차라리 이 사람이 수확시키는 게 낫잖아. 그리고 농작물은 수확을 하면 어째요? 그 농지가 그대로 원상태로 돌아가잖아. 그럼 이 사람이 벼를 수확을 하면 다시 내년 봄에 이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특징 때문에 농작물만큼은 예외적으로 나무 농지에 심었더라도 뭐에 가깝다? 수확기가 되었다. 뭐라고? 성숙했다면 누구게 된다고? 경작잡게 된다. 혹시 이해가 돼? 자, 오른쪽에 농작물 갑니다. 동그라미 1번 봐볼래요? 뭐라 돼 있어? 타인 소유 임야에 권한 없이 식재한 수목 소유권 있죠? 수목 소유권.
이거는요, 누구께 간다고? 임야 소유자야. 수목은 임야야. 그런데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했더라도 그 줄 거 경작한 입도가 뭐해서 성숙해서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다면 입도 소유권은 뭐가 된다? 경작자 기준이 하고 그 경작 입도 있죠? 밑에다 그냥 농작물이라고 적어. 입도 밑에다 갈로해서 농작물이라고 적으라고. 그래놓고 잠깐만 적어놓고 잠깐만 쳐다봐. 정확하게 입도가 뭐냐면요. 서립자 벼야. 그럼 이게 서 있는 벼야. 서 있는 벼라는 의미인데 이걸 그냥 서 있는 벼라고 생각할 필요 없게 농작물로 생각하면 된다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쪽파도 나왔거든. 쪽파. 쪽파가 왜 나와야 돼? 그리고 어떤 책에는 입도 해놓고요. 옆에다 갈로해서 이렇게 설명을 뭐라고 해놨냐면 그냥 서 있는 벼라고 설명해놨더라고. 나 물어보고 싶어. 벼가 그러면 그냥 서 있지. 뭐 어째 서 있는데. 누가 고개 숙이고 있다라든. 그래서 다시 입도가 정확한 의미는 서 있는 벼인데 그냥 농작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농작물이 뭐해서 성숙했다면 이건 무단으로 경작했더라도 누구께 된다고? 경작자께 된다. 되겠죠? 그 정도 보시면 돼.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볼 거 없다. 넘기시고. 과감히 넘기세요. 물건의 종류는 제목이 뭐나 봐? 물건 법정주의 나오죠? 잠깐만 볼래요? 봐봐. 물건은 어쨌다고? 법으로 뭐 해놨다고? 정해놨다. 이게 물건 법정주의야. 다시 물건은 뭐요?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5조 봐봐. 물건은 법률 책가시고 관습법 책가라고. 물건은 뭐하고? 법률하고 뭐라고? 관습법에서 정해놓고 있지. 그 외에는 임의로 만들어내지 마라. 그 말이야. 다시 물건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그렇게만 체크하고 끝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와봐. 가감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현행법이 인정되는 물건 찾아봐. 박스 바로 위에 네모 바로 위에 8가지 찾아봐. 저 밑에 박스 네모 칸이 있잖아. 바로 위에 뭐 8가지만 줄 거. 다시 물건의 종류에서 동그라미 1번 두째 줄에 동그라미 두째 로장에 8가지만 줄 것이라고. 그리고 그 8가지를 밑에 네모에서 설명하고 있죠. 요걸 지금부터 분위기를 볼 텐데 따로 적을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거기 정리가 잘 돼 있어. 따로 적을 필요 없어. 그럼 이제 구경만 하시고 혹시 필요하면 거기다 잠깐만 보충하면 돼. 필요하면 잠깐만 보충하면 되니까 따로 적을 필요 전혀 없다. 자, 보세요. 자, 우리 민법에는 물건을 8가지로 정리하고 있어. 아까 뭐라 그랬어? 아까 봐봐. 물건은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랬죠? 물건은 법으로 정해놓고 있어. 그럼 우리는 법으로 몇 개를 정해놓고 있다고? 8가지를 정해놓고 있다고. 그럼 그 중에 제일 먼저 뭐라고 구별돼? 제일 먼저 뭘 구별해? 점유권하고 뭐라고 구별해? 본권으로 구별하잖아. 그럼 여기 잘 쳐다봐. 자, 오늘 점유가 뭔가 조금 이따 배울 거야. 오늘 점유가 뭔가 배울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8가지 물건을 점유권과 본권으로 구별했다면 점유권이 아닌 7개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본권, 그거. 다시 점유권이 한 7개는 본권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본권 중에는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이야. 근데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 제한 물권도 있죠.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다고? 제한 물권도 있잖아. 다시 앞으로 하나씩 배울 거니까 지금은 그 분위기만 보세요. 앞으로 하나씩 배울 거야. 자, 다시 민법상 물건은 8가지인데 제일 먼저 점유권과 본권으로 구별한다. 그렇다면 점유권을 제외한 7개는 본권 쪽에 있다. 이렇게. 두 번째,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나누는데 이 제한물권은 뭘 제한해서 제한이란 말이 붙었을까를 생각해봐. 뭘 제한해서 제한이란 말이 붙었을까? 칠판 쳐다보면 되잖아. 뭘 제한했어? 소유권을 제한했잖아. 다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을 구별했다는 것은 소유권을 제한해서 제한물권이고 제한당하지 않는 상태의 소유권은 완전한 물건이겠잖아. 요건에 이해가 돼? 그래서 그러면 이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하는데 자기 소유권을 자기가 제한하지는 않죠. 제한할 수도 없고 그럼 항상 뭘 제한할까?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제한할 거 아니야. 다시 뭘 제한한다고?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제한하죠. 그래서 제한물권을 타물권이라 한다. 요건 하나 적어. 제한물권을 뭘 한다고?
타물건이라 한다. 자, 보세요. 갑이 건물 하나 갖고 있다 볼게. 토지도 마찬가지야. 갑이 건물 하나 갖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 건물이니까 소유권 있죠. 그럼 소유권은 소유자는 자기 건물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세를 주거나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걸 뭐냐면 사용 수익권이라 그래. 사용 수익 권능. 자, 두 번째는요. 자기 부동산을 팔아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담보 잡힐 수도 있고요. 교환해도 되죠. 요걸 처분 교환 권능이라 불러. 권능을 부르는데 어느 날요. 을에게 전세권 설정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안 배워도 전세권이 뭔가 대충은 알죠. 분위기는 알죠. 그러면 잘 들어봐. 이 건물을 전세를 했다면 이 건물을 사용 수익을 누가 해요? 전세권자가 해? 소유자가 해? 전세권자가 하겠죠. 그러면 소유자가 갖고 있는 권능을 일부를 제한하잖아. 즉 다른 말로 그냥 말하면 사용 수익 권능을 뺏어왔잖아. 그러면 전세권은요. 소유자의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하잖아. 분위기 아시겠어? 이번에는 봐봐. 저당권인데 저당권 이제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세요. 갑이 병으로부터 돈 빌리고 담보를 잡혔다가 볼게. 그러면 갑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자기 건물 담보로 잡혔는데 나중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병이 뭐 해요? 경매하겠죠. 다시 우리 집 아파트를 담보 잡혀서 대출 받았는데 내가 돈을 안 갚으면 우리 집이 뭐 들어가요? 경매 들어가잖아. 여기까지는 대충 아시겠죠? 그러면 봐봐. 요 사람은 자기 건물이 아닌데도 경매하잖아. 경매를 한다는 것은 처분한다는 소리죠. 됐어? 그러면요. 저당권자는 뭘 뺏어가? 처분 교환 권능을 뺏어갔잖아. 그러면 요런 것들을 뭘 한다고? 제한 물건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를 제한해? 소유자의 권능을 제한해서 제한 물건인데 항상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제한한다 해서 뭘 한다고? 타물건이라 하겠죠. 그럼 이 제한 물건은 다시 뭐로 나나? 다시 뭐로 나눈다고? 용익 물건인데 그럼 용익을 잠깐 쳐다봐. 뭐 빠르면 다음 주에 용익 물건을 잠깐 배울 수 있어. 용익이 뭘까? 요거 사용 수익이겠죠. 뭐라고? 사용 수익. 그러면 요거 뭐를 제한한다?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하잖아. 됐어? 그러면 요게 용익 물건, 사용 수익을 제한한다고 소유자의 사용, 그죠? 용익 물건이고. 그럼 요번에는 용익 물건은 뭐 있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 거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가 있고. 처음에 공부할 때는 지지전 했었죠. 지지전. 그 다음에 담보 물건은요, 뭐를 제한해? 처분 교환 권능을 제한하겠죠. 요거 담보요. 요거 담보 물건이거든. 그럼 요거는 처분 교환능을 제한할 거란 말이야. 그죠? 이게 담보 물건이야. 그럼 요거는 뭐 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유질저라고 외웠었죠. 유질저.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하나씩 다 배울 텐데 용익 물건에 뭐 있고 담보 물건에 뭐 있다. 이건 모를 사람 한 사람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조급해서 외울 필요 없다 그 말이야. 자동으로 다 알게 돼. 자, 그러면 봐봐. 8가지가 어디 나와? 여기 6가지 있죠. 용익 물건 3가지, 담보 물건 3가지, 6가지 있죠. 그 다음에 소유권하고 점유권 합하면 8개가 되잖아. 그 우리 문법은 물건은 몇 개라고? 8개다. 그죠? 그러면 8개 중에서요. 앞으로 다 배울 거거든요. 잠깐만 쳐다봐. 이런 걸 처음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왜? 앞으로 자동으로 알게 돼. 지금 오늘 점유권 배우고 나면 이제 점유가 뭔지 알 거고, 다음 주에 소유권 배우고 하고, 그 다음에 용익 물건 배우면요. 자동으로 알게 돼. 걱정하지 마. 그런데 8가지는 오늘 이제 점유권 좀 배울 거고요. 다음 주에 소유권하고 시간이 되면 용익 물건 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담보 물건 이어갈 거거든. 근데 다 배우는데 하나는 안 배워요. 왜 어느 걸 안 배우느냐면 질권을 안 배워. 왜 그러냐? 여기 그 질권 옆에다 동산 체계봐. 질권 옆에 갈로에서 동산 있죠. 동산만 체계. 질권은 어디만 인정된다고? 그러면 부동산 질권은 인정 안 되거든요. 그럼 부동산 질권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안 배운다 이 말이야. 질권은 뭐만 인정된다고?
동사. 그러면 질권은 안 배워요. 그렇지만 질권이 뭔가 감만 있으면 돼. 왜? 책에 가끔씩 질권이란 말이 나오거든. 그럼 앞으로 질권이란 말이 나오면 다른 거 그냥 요것만 생각하세요. 뭐 생각하라? 전당, 전당포. 전당. 혹시 전당포 아세요? 우리 젊은 분들은 전당포 잘 모르는 사람 많잖아. 전당포가 뭐 하는 데냐 봐봐. 내가 돈이 좀 필요해. 근데 누구인데 돈 빌리기도 싫고 많은 돈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결혼 시계를요 들고 전당포 가. 또는 뭐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가. 가갖고 맡기면 돈 주거든, 돈 빌려주거든. 그럼 네가 기한 내에 돈하고 이자를 갚으면 물건을 돌려받고요. 그 다음에 돈을 못 갚으면 그 물건을 처분해. 그러니까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한 거라면 동산에 대한 거는 질권이 그게 바로 전당이야. 혹시 분위기 아시겠어? 이게 전당이야. 그럼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 문제 낼게. 전당포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영화가 뭐다? 원빈의 아저씨. 어디서 찍었다? 에? 범일동 그 뭐라고 그래? 그 매축지라 하나? 그 범일동에서 찍었어. 안타깝게 그게 무너졌는데, 그게 나는 가봤는데 1층이 뭐냐면 서완 양분식. 그 다음에 2층이 뭐요? 전당포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찍은 거예요. 여기서 전당포. 여기서 찍었는데 그 범일동에 있는 그걸 뭐라 하더라? 매축지라 하던가 그래야 되는 건데 그 범일동에서 그 부산역 가다가 그 부두 쪽에 있는 그쪽에. 그리고 여기 원빈이가 여기 와서 돈가스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해가지고 이게 맛집이 돼가지고 줄 서서 먹기 이 옛날식 돈가스인데 그래서 나도 몇 년 전에 딸하고 같이 가본 적이 있어. 줄 서서 먹었어. 맛있더라고. 근데 문제는 이 지역이 그 재개발이라 하나 이게 없어졌어. 없어졌죠. 그래서 이 수완 양복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나 이런 거 잘 알아. 어디 갔는지 아세요? 부산역으로 갔어. 지금 영업할 거야 아마. 코로나 때문에 어찌된지 모르는데 부산역 역사가 있잖아. 부산역 역 건물 광장이 있죠. 역으로 나오자마자 오른쪽 골목에 가면 여기 수완 양분식이 있어. 혹시 원빈이 생각나면 한번 들리시고. 그 요즘 그 일식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와 옛날식 있잖아. 옛날식 돈가스, 옛날식 돈가스. 그죠? 별거 다 하고 있다. 나온 김에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 문제 하나만 더 낼게. 대한민국 도시 중에서 전당포 영업이 가장 잘 되는 도시가 어딜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정선. 어디? 정선. 와요. 카지노. 나는 뭐 노름 같은 걸 잘 안 좋아서 가본 적은 없는데 오래돼서 몇 년 전에 그 TV에 르포 기사 비슷하게 하는데 마침 그 카지노 옆에 전당포를 취재한 게 본데 놀랍더라고. 막 아주 대규모야. 기업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가 카지노 하다가 돈 모자라면요 오만 거 다 접해. 자동차도 접히고 뭐 시계, 반지, 목걸이, 결혼식에 다 접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마누라도 맡아만 주면 맡기겠더라. 엄청난 기업이. 요새는 어찌 된지 몰라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든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죠? 아무튼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뭐요? 8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7개는 배울 건데 뭐는 안 배운다? 질권은 안 배운다. 넘겨. 그러면 우리 물건이 아까 185조 뭐라 돼 있어? 법률 또는 관습법이라고 돼 있었죠? 잠깐만 돌아봐. 거기에 176페이지 제일 꼭대기 185조에 뭐라고 돼 있어? 법률 또는 뭐라고? 관습법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법률은 받고 넘겨봐봐.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물건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만 줄 거.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 그 두 가지만 줄 거. 동사는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래서 두 가지만 줄 거고 요거는 나중에 한 5월 전후에 그때 좀 배울 거야. 그거는 관습법으로 인정된 두 가지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물건은 민법에 인정되는 8가지 있고요. 관습법에 인정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게 뭐라? 분묘기지권하고 뭐라고? 관습법상의 법령이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물건의 효력에서는 우선적 효력과 물건처럼 있는데 우선적 효력만 간단히 볼게요. 그래서 그 1번에 다른 종류 또는 동종 물건이 동일한 물건이 2개 성립하죠. 그거 체크해봐. 동일한 물건이 동일한 물건이 2개 이상 성립할 때 그들 상관에 있어서는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잔다? 우선한다. 그죠? 요래 놓고 잠깐만 쳐다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뭐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든지 이 사람이 소유권이 있겠죠. 예를 들면 선순위로 전세권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후순위로 저당권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만일에 이게 경매 넘어갔다고, 앞으로 우리 이런 거 많이 배워. 경매 넘어갔을 때 어찌된 거 많이 배워.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매 넘어갔을 때 전세권자가 먼저 배당받을까?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을까? 전세권이 먼저 1순위잖아, 1순위. 그러니까 전세권이 먼저 배당받죠. 이게 만일에 순서가 바뀌면 이제 순서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물건과 물건이 부딪히면 뭐라고? 먼저 성립한 물건이 뒤에 성립한 물건이 우선해야. 자, 그런데 문제는 먼저 성립했냐, 뒤에 성립했냐, 기준이 뭘까? 뭘 기준으로 할 것 같아? 등기 순서. 뭐라고? 등기. 그럼 금방 줄 건데다가 먼저 성립한 물건, 후에 성립한 물건을 우선한다. 밑에다 하나 적어 뭐요? 등기 선우에 의한다. 그거 하나 적으세요. 금방 줄 건 거에다가 양갈로 1번 두째 줄에 줄 거잖아. 양갈로 1번 두째 줄에 그들 상관에는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우선한다. 그 옆에 밑에다 적으라고. 뭐라고? 등기 선우에 의한다. 등기 선우. 그러니까 먼저 성립했냐 나중에 성립했냐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고? 등기야. 등기. 됐죠?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안 배웠기 때문에 체크만 해둘게요. 양갈로 2번 두째 줄에 체크만 해. 좀 이따가 우리 점유권 잠깐 돼. 양갈로 2번에 두째 줄 체크만 하세요. 배타성 없는 점유권은 우선 효력이 없다고. 배타성이 없는 점유권은 뭐도 없다고? 우선적 효력이 없다고 체크만 해두세요. 나중에 배울 거야. 이번엔 잠깐만 쳐다봐. 자, 요렇게 요게 건물이라고 예를 들게.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 갖고 있고 전세를 줬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 전세권자가 우선 사용해, 소유자가 우선 사용해? 네? 전세권자가 우선 사용하죠. 자, 두 번째. 이게 아직 뭐 여러분 안 배웠지만 분위기는 알겠죠? 경매가 넘어갔다면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을까? 소유자가 먼저 배당받을까?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걸 아까 우리가 제한 물건이라 불렀잖아. 그죠? 그러면 소유권하고 제한 물건이 부딪히잖아. 그러면 누가 우선이야? 뭐가? 제한이. 그러니까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부딪히면 먼저 성립한 게 아니고 무조건 제한 물건이 우선하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돼? 네, 그러면 양갈로 3번에 요거 줄 거. 제한 물건은 선의에 관계없이 소유권에 언제나 우선하잖아. 그러니까 제한 물건이 소유권에는 언제나 우선한다. 제한 물건에 우선한다. 그렇게만 경계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1번에 동일한 물건이 여러 개 성립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뭐요?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하는데 그 순서를 뭐로 따진다? 등기 순서. 아직 안 배웠지만 배타성이 없는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고요.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붙이면 언제나 뭐가 앞선다? 제한 물건이 앞서게 되죠.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우리 채권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 정도 보세요. 그 다음에 넘기면 물권적 청권인데 물권법 앞부분 중에서는 그나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요거예요. 요거. 그죠? 이거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어째요?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되죠? 조금 쉬었다. 조금 쉬었다.